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이제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재보험 들어만 봤지 이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화재보험을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반대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화재보험을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AI가 답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화재보험을 잘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번, 화재 위험을 낮게 인식함, 심리적 거리감, 설마 우리 집에 혹은 우리 가게에 불이 나겠어? 실제 화재보험 발생률이 낮다고 느껴 위험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큽니다. 2번, 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모름. 화재보험이 어떤 상황을 보장해 주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단순히 불 날 때만 주는 보험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 대인배상 책임, 임대차 관련 책임 등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3번, 금전적 부담감입니다. 화재보험료도 고정비라는 인식이 강하고 특히 자영업자, 소규모 임차인의 경우 매달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서나 융자 조건 등에서 요구되지 않으면 스스로 가입을 미루게 됩니다. 5번, 과거 화재 경험이 없음. 화재를 직접 겪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함. 반면 직접 화재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가입률이 매우 높아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6번, 보험 설계사나 전문가 접근이 부족. 생명보험이랑 실손보험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음. 참고로 화재보험은 생명회사에서는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예 관심받기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AI가 정리한 것을 요약 정리하면 이유는 첫 번째 인식 부족, 불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2번 정보 부족, 보장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3번 비용 부담, 보험료를 아깝게 여기고 4번 의무가 아닌 법적 강제성이 없음, 5번 경험이 없음, 화재 위험을 체감이 부족하다, 6번 접근성 부족, 설계사의 안내 기회가 적음. 총 6가지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AI가 답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화재보험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의 기초. 사람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사람보험을 가입할 때, 인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랑 직업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60대보다 20대가 암에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화재보험에서는 이 사람의 나이랑 같은 것이 건물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보험에서 직업이라는 것은 하는 일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있고 사무실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 골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해 급수 1, 2, 3급으로 나누듯이 화재보험은 업종요율 혹은 영위직종이라고 해서 불날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건물급수랑 영위업종 혹은 영위직종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화재보험은 인보험하고 틀리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주택, 일반, 공장.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고 법률적인 요소가 있고 대위권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기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보험에서 나이랑 같은 건물급수입니다. 건물급수는 총 1급부터 4급까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4급은 목적건물, 천막건물, 비닐하우스라고 해서 거의 불이 나면 전손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급,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급은 우리가 아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급은 벽돌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3급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판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 판넬도 화재에 강한 판넬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급수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건물급수는 1급부터 4급까지가 있으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했던 영위업종 혹은 영위직종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이다, 아파트다, 소규모 업자 혹은 가게 하는 사람, 공장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위업종 때문에 문제가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 1번, 하나의 건물에 음식점 한 가지만 있다. 그럼 영위직종은 음식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건물에 복합 용도로 한정식집과 PC방이 같이 있다. 그러면 한정식집도 PC방료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위험률을 달리하는 둘 이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위험률을 부과합니다. 인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 종업원 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각 층별 방화구역이 된 건물 1층 음식점과 2층 PC방 이런 경우에는 각각 가입하면 됩니다. 각각 율로. 화재보험은 가입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는
앞에서 했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의직종률은 확인은 고객님과 FP님이 동시에 해야 되고, 대부분은 그 부분을 언제 확인하냐, 사고 발생 후 손해사정 시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화재보험만 유일하게 있는 물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화재, 일반 화재, 공장 화재. 주택은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생각하면 되고, 공장은 우리가 아는 건설 산업 공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개조를 해서 사무실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나 확인은 고객님 플러스 FP님이 해야 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발생 후 손해사정 시 때 이게 됩니다.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주택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주택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보상 나오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보험 가입 금액 및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 한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암보험에서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을 가능성이 있는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인보험하고 틀리게 미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화재보험은 미평가보험이므로 보험가입 목적물의 시가, 관로에서 감가를 고려한 현재 가액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인보험하고 틀리게 화재보험이 첫 번째로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보험입니다. 첫 번째,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내가 가입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은 건물의 가치라 생각해도 됩니다. 전부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그냥 1억을 가입하고 싶어. 1억 하니까 100% 전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상이 실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가액, 건물의 가치는 1억인데 보험료랑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6천만 원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나갈 때 비례 보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은 1억이지만 아파트는 건물 가액이 1억이지만 보험 가입 금액을 1억 5천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부 보험은 초과 보험이지만 실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쓸데없이 많이 내는 게 되겠죠. 화재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 가액의 80% 이상 가입을 하면 전부를 보상해 준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88천, 9천, 1억 이렇게 가입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보상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마디로 비례보상인데 공식은 보험금은 손해 곱하기 보험가입 슬러시 보험가액의 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어렵고 설명을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러한 비례보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은 가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상,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손해본 금액만큼 실손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어렵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실손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장 화재보험은 아직도 비례보상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부 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5천만 원 그대로 보상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보험가입이 1억, 보험가입 금액이 6천만 원이면 비례보상할 때는 내가 5천만 원 피해를 입었지만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3,750만 원이 보상받게 되고 초과를 해도 똑같이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 가액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 두 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비례 보상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주택화재보험은 실손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보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재보험은 어떤 것을 보상해 주냐? 크게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내 재산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재산 플러스 내 화재로 인한 남한테 옮겼을 때 타인의 재산 손해 플러스 화재 벌금이 이 세 가지를 지금은 보상을 해줍니다. 말을 바꾸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화재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보험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750조가 있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일반 신하는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반면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화재는 기존대로 전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무슨 말이냐? 전에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홀라당 탔고 옆집한테 옮겼습니다. 전에는 이 민법 민사사건에서 보상을 좀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 나도 망했는데 남 물어줄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은 현재에서는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하재보험은 기존대로 전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 강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고의로 인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중과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보상해 주냐? 이걸 좀 나열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 피해 보상입니다. 불 났을 때 내가 피해 본 거, 뭐 건물, 가재도구, 시설, 집기류, 비품 등등 주택이냐, 일반이냐, 공장이냐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가입하면은 대부분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을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공장이랑 일반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단 주택에서는 폭발 파열도 보상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이 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먼저 터지고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세 번째가 제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소방손해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10층에 소화전으로 불을 한 번에 끌 수 있습니까? 11층, 12층, 13층은 그름이랑 뭐 기타 문제로 보상을 받지만 5층에 있는 분은 보상을 받습니까? 왜냐?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게 되면 5층, 4층에도 당연히 소방손해, 즉 물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4번 피해 복구에 필요한 청소, 철거, 잔존물 제거 비용. 5번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6번 화재벌금. 기타 특약, 예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최근에는 가전물을 수리했을 때 20대 가전, 세탁기, TV, 냉장고, 고가의 가전들을 등록을 하면 그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내 재산 손해는 1번부터 4번까지, 타인의 재산 손해는 5번, 화재벌금은 6번, 기타 특약은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타인의 재산을 보상해주는 거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을 보상해주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를 관리비에서 내는데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예, 가입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내는 화재보험은 아파트의 껍데기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보상을 받을지는 몰라도 나의 것을 보상을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직기비품, 안에 있는 소파, TV, 냉장고 등등 건물 안에 있는 것을 보상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화재보험은 이웃에 끼친 피해를 안 해준다. 플러스 벌금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중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옆집까지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임차인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예, 가입해야 합니다. 이게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는 대입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때문에 불이 나서 B가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는 B한테 돈을 주고 피해보험 금액을 주고 A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가입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냥 각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둘 다 미가입했으면 그냥 임차인이 나중에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면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인은 가입하고 임차인인 나는 안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는 가입해놓고 나는 그냥 월세 사니까 가입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임차인인 나한테 임대인의 대입권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다. 불나서 돈도 없는데 돈 내놔라고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두 번째 경우, 집주인은 미가입을 했지만 나는 그냥 걱정돼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났습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저한테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저는 집주인한테 원상복구, 원래대로만 불이 나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대로 원상복구만 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임대인이 가입하고 임차인이 나가 미가입했을 때 이 대입권, 구상권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화재 배상 책임보험, 임차자 배상 책임보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 중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은 따로 다 가입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민법 750조에 의해서 보상을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도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 포함되는데 화재는 너무 규모도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플러스 화재 배상 책임보험 두 개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플러스 화재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플러스 임차자 혹은 시설 소유자, 임차자는 내가 임차자일 때, 시설 소유자는 내가 그 건물 주인일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꼭 3개를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급수는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1급부터 4급까지가 있고, 두 번째, 업종요율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얘기하였습니다. 정부 보상, 일부 보상, 비례 보상. 최근에는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주택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네 번째, 보상받는 것은 크게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거, 남 거, 벌금. 내 거, 내가 불난 것 중에 소방 손해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5번, 법률적인 것을 했습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대위권. 6번, 배상 책임. 일상생활이랑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재 보험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설명하였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2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것도 있고, 안보험은 방송이랑 유튜브랑 여러 곳에서 많이 보지만은 화재보험은 익숙하지가 않고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사고가 나고 나면은 사고 후에 많이 머리가 아픕니다. 두 번째, 주택화재보험은 보통 3만원 이내로 가입합니다. 저렴하게 가입하면 만원도 가입합니다. 그래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플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적립금을 같이 해서 중기적인 목적 자금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는 집 5년, 10년, 20년 살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적 자금으로 해서 플랜을 잘 짜게 되면 이자로만 화재보험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이랑 공장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절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화재보험 역시 다양한 특약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가전제품 수리에 대한 폭이 넓어졌고, 또한 누수,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보상을 해줄 때 이런 담보들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당 FP님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문의는 ID QRWKAL입니다. 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ID QRWK, QRWK Gmail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